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딱 겁먹은 개처럼 행동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이죠. 강하게 나가면 주변국들이 겁을 집어먹고 중국의 머리를 조아릴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도 중국에 굽히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증대시키며 중국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이제는 주변국들을 회유하려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왕이 위원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콧대를 세워도 서양인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한국과 일본의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행사의 축사를 맡은 왕 위원은 서양인들이 한중일 3국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시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서방을 좇지 말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아시아 3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에 합류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해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념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선전하며 협력 대신 대립을, 단결 대신 분열을 도모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발언에서 그 뿌리가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에서 나왔으니 아시아가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이러한 외교 선전과 언론 플레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푸틴과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를 굳혀나가고 있는 시진핑에게 경종을 울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던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가 1년 넘게 붙들려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반란까지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마찬가지로 목이 달아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양안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 때문인지 이전보다 적극적인 외교전에 착수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에서 드러났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이념을 전파하고 선전하기 위한 기관지이지만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의외로 통찰력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담은 기사들이 올라와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주시하고 있는 언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해 보도한 인민망의 기사들을 살펴보니 지성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한국을 비방하고 중국의 위대함을 설파하기 위한 개똥 논리로 가득 차 있어 읽는 사람의 어의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인민망에서 보도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젠 스타성을 잃은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방산업계의 반짝 스타로 떠올랐던 K9이지만 이는 운이 좋았던 것뿐이고 제품의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가 포시는 독일, 유압식 서스펜션은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부품들을 짜집기 한 자주포로 한국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의 기사들과 다르게 조금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막말을 내뱉고 있었죠. 게다가 또 다른 중국 미디어 사이트인 소호에서는 K9이 잘 팔렸던 이유가 순전히 운 덕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K9이 세계적인 자주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잘 타고나 경쟁자가 될 만한 52구경장 자주포가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밖에 없었던 덕분이지 결코 우수한 자주포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LG-45 자주포가 K9에 밀렸던 이유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하거나 K9과 다르게 52구경장 포신을 채택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미 중국은 52구경장 자주포를 완성시켰으며 이 자주포를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이미 끝물인 K9 자주포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망 혹은 망상과는 다르게 K9 자주포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국경지대를 두고 중국과 무력 충돌까지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K9 바지라 100대 추가 도입을 위한 정식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국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추가 발주는 중국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이미 K9 30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인도군은 얼마 전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라다크 지역에서 진행된 K9 성능 평가에서 크게 만족하고 중국 전력을 완벽하게 찍어 누르기 위해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인도 동부 라디크 지역에서 K9 바지라가 동원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훈련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K9 바지라는 극한의 산악지형과 고고도의 희박한 공기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명중률을 보여주어 인도 지휘관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무기를 애용해 오던 인도였지만 이제는 한국 방산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인데요. 처음 인도에서 도입한 K9은 100대였지만 그동안 써본 무기와 차원이 다른 한국 무기의 성능과 품질에 인도 육군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2차로 200대를 발주했던 것에 이어 이번 100대 주문까지 이루어지면서 인도에서만 총 400대의 K9 자주포가 운용될 예정입니다. 인도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K9이지만 중국 국경 코앞에 400대나 되는 세계 인류 자주포가 늘어서 중국을 향해 그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를 어떻게든 비하하려 애쓰는 중국의 반응도 그만큼 중국에서 K9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기 때문에 인도가 K9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지서대다가 겁먹었다는 사실만 들통나버린 것이죠. 또한 조금만 기다려보면 K9 추가 수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폴란드를 따라 한국 무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할로 2023 방위산업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들을 들고 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기는 역시 K9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외의 국가에서 K9을 포함한 대량의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지구상에 남은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중국과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이기에 한국이 무기를 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해오던 베트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 무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남중국해 영해권 문제를 가지고 반중국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에도 잦은 충돌을 일으키며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무기를 도입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것이죠. 중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베트남 방산 시장을 빼앗으려 한다면 한러 관계는 악화되고 자칫 러시아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협박성 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팔 생각도 없는데 중국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 인도에 이어 동남아까지 한국 무기로 도배되며 중국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바람과 다르게 한국 무기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며 K9 자주포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또 어디서 베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자주포가 시장에 나온들 한국이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게다가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 K9A2의 새로운 기동 영상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자주포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K9A2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한 것인데요. 새롭게 공개된 K9A2에는 40톤급 자주포 중에서는 최초로 완전 고무 궤도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9A2에 장착된 고무 궤도는 기존의 지면에 닿는 부분에만 고무 패드를 장착했던 부분 고무 궤도와 다르게 전체가 합성복합 고무로 이루어진 완전한 고무 궤도로 기존 철제 궤도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승차감으로 차원이 다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철제 궤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주포 역시 뛰어난 기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며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을 보여주던 K9 자주포가 고무 궤도까지 장착했으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층 개량된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포탑 형상이 기존 K9A1에 비해 뒤쪽으로 더 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포탄만 자동으로 장전하고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해야 했던 시스템에서 포탄과 장약을 동시에 자동장전 장치로 장전할 수 있도록 개량을 거치며 K9A2의 연사속도를 분당 9발에서 10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포탑이 뒤로 조금 더 커지게 되었지만 K9 자주포에 1000마력이 넘는 출력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확장성이 충분하기에 새로운 개량에도 K9의 기동성이나 반동 제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K9A2를 통해 한국 무기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해냈는데요. 반면 중국은 언제나 그렇듯 한국을 욕하며 자신들의 무기가 팔리지 않는 것은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가 팔리지 않는 것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 때문이지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운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시류를 잃는 눈과 자만하지 않고 선진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를 단순한 행운이라 폄하하는 이상 중국 무기의 이름이 한국을 넘어설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